이상기체 법칙의 재정리는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실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실제 문제들이 어떤 식의 문제들이냐. 주로 기체의 분자량 측정하는 거. 여러분 일반화학 실험에서 두 번째 실험에서 왜 그 분자량 측정하는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플라스크에 해갖고 이렇게 완전히 다 날려갖고 분자량 측정하는 거예요. 뭐 나왔어요? 분자량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얼마요? 105, 97. 그렇게 나와야 실험을 이제 그냥 니네식으로 대학 1학년식으로 실험한 거고요. 그치? 그게 제대로 한 거예요. 86 아주 잘 나온 거고요. 말도 안 되게 잘 나왔죠. 너무 심하게 잘 나왔지. 헥세인이에요, 헥세인. 그죠? 걔네들이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이거죠. PV 이꼴 뭐다? nRT다. 여기에서 보세요. 이산화탄소 같은 애는 분자량이 44란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88g이 있어요. 어디에? 얘 몇 몰이에요? 이거 2몰이라고 여러분 바로 어떻게 나오세요? 나누기 뭐 하셨어요? 44. 나누기 44를 한다는 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 몰수 N이라고 나오는 건 현재 있는 질량. 이 책에서는 현재 질량을 스몰 m으로 쓰거든요. 현재 질량을 분자량으로 어떻게 한 값이다? 나눈 값이다. 그러면 88 나누기 44니까 2가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PV 이꼴 M분의 MRT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1번 분자량 라지 M은 뭐분의 PV분의 스몰 m RT가 된다. 이때 얘네가 뭐예요? 누구분의 누구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우리는 부피분의 질량을 뭐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분자량 라지 m은 P분의 DRT. 그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분자량과 밀도는 정확하게 뭐 한다? 비례한다. 왜 그럴까요?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몇 리터를 갖는다? 22.4리터를 갖는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체의 부피라는 게 어떻게 측정되는 과정이냐? 기체의 부피는 기체 하나하나의 부피다? 아니다. 뭐다? 그 온도에서 기체들이 운동해서 생기는 기체 분자 간의 뭐다? 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게 기체의 뭐다? 부피가 된다. 기체의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은 온도랑 압력이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을 때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같은 개수만큼 있으면 걔네들이 어떤 공간을 점유한다?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밀도라는 건 여기에 있는 부피가 분자량이라는 건 걔가 1몰의 질량인 거고 1몰이라는 건 걔네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0도씨 1기압이면 부피가 다 얼마로 똑같아요? 22.4로 똑같겠죠? 그래서 분자량과 밀도는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정비례한다고요. 205페이지 가시죠. 이상기체 법칙의 재정리, 기체의 밀도 첫 번째 줄 가요. 기체의 1몰은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거의 같은 부피를 차지하므로 기체 밀도의 차이는 몰 질량의 차이와 뭐가 있대요? 연관이 있다. 206페이지 넘어가실래요? 첫 번째 식에 동그라미 하시고 첫 번째 식 밑에 보시면 식 5.9가 뭐래요? V분의 M, 즉 밀도 D는 RT분의 분자량 곱하기 압력이다 라는 두 번째 식 찾으셨죠?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기체의 밀도는 기체의 몰 질량에 뭐 한다? 정비례한다. 세 줄 내려가세요. 기체의 밀도는 온도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화학기술자가 폴리스타이렌 용기 생산 시 제조 공정에서 발포제로 뭐 갖다 쓴다? 염화 플로로아탄소 대신에 뭐 썼다? 이산화탄소를 썼다. 그죠? CFC는 뭐에 쓰는 애다? CFC는 뭐다?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 무슨 가스?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는 뭐의 주범이다? 그치,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지. 지구온난화의 비율이 높긴 하나 프레온가스 자체 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지구온난화보다는 주로 뭐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오존층 파괴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죠. 그렇게 오존층 파괴되는 CFC 대신에 뭘 이용한다? 이산화탄소 폐기물을 이용한다. 그럼 폴리스타이렌이 뭔데? 걔 발포제로 뭘 쓰는? 발포제는 뭐 하는 앤데? 발포제는 기포를 어떻게? 발생시키는 애. 스타이렌의 기포가 발생되면 걔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스티로폼.
스티로폼이 저거예요. 폴리스타이렌 용기에서 나오는 게 스티로폼이 되는 거죠. 얘가 STP, 그래서 이산화탄소, 지금 문제는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STP랑 시우론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쓰시면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딱 보셨을 때 압력하고 온도 있죠. 근데 밀도는 원래 뭐 분의 뭔데? 부피분의 질량이요. 부피 줬어요? 안 줬어요. 질량 줬어요? 안 줬어요. 오로지 압력하고 온도만 줘놓고 뭘 구하래요? 밀도를 구하래요. 그럼 부피하고 질량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되지. D는 RT분의 뭐? PM. 이산화탄소라고 분자 자체에 뭘 줬으니까? 분자식을 줬으니까.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분자량을 알 수 있죠. 분자량 알고 얘 뭐예요? 기체 상수. 그다음에 얘 뭐예요? 압력. 얘 뭐예요? 온도.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상 볼 거 있다 없다? 없다. 뭐랑 뭐 줬다? 온도하고 압력을 다 줬다.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분자량 44만 알면 A하고 B를 봤을 때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A가 값이 밀도 값이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딱 보는 순간 A가 밀도가 클까요? B가 밀도가 클까요? 누가 커요? A가. 왜요? B가 뭐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어떻게 될 테니까? 커질 테니까. A 해볼까요? A는 0.082. 단위가 ATM 리터 퍼 몰 K라는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온도는 얼마예요? 0도씨니까 273K. 위에는 압력은 뭐예요? 1 ATM. 그 다음에 몰 질량은 44. 그 다음 뭐요? 그람 퍼 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없어진다고요. K, 몰, 그죠? ATM, ATM. 남는 단위는 뭐분의 뭐만 남아요? 리터분의 그람만.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1.96g 퍼 리터가 나오거든요. 그럼 두 번째 있는 B는 그거보다는 값이 클 거다, 작을 거다? 작을 거다. 밑에 얘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나와요? 분자수. 분자수는 뭐 1리터당 몇 개 들어있냐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땐 다시 얘를 뭐로 나누셔야 돼요? 1.96을 뭘로 나눠요? 몇 개를 찾으려면 무슨 수를 찾아야 되는데? 몰수. 1.96을 뭘로 나눠요? 44. 분자량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무슨 수 하시면 돼요? 아보가드로 수 하시면 되죠. 207페이지요. 기체의 몰질량. 첫 번째 줄 미지의 기체 또는 쉽게 증발되는 휘발성 액체의 몰 질량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분자량 식 5.10에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돼요. 분자량 라지 M은 PV분의 스몰 m RT가 된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실험에서 하셨다. 그죠? 실험 2에서 저거 하셨잖아요. 실험 2에서 저거 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하느냐. 여기 보시죠. 분자량을 구하라 했어요. 분자량 구하라 했는데 압력이 얼마래요? 압력 얼마래요? 여기서 압력 얼마라고 줬어? 754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754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760. 이래서 뭐로 바꿔야 돼요? ATM으로. 부피는 얼마래요? 누구 부피랑 똑같아요? 기체의 부피는? 플라스크의 부피. 플라스크의 부피가 얼마인데? 0.213 리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체의 질량은 얼마예요? 뭐에서 뭐 빼셔야 돼요? 78.416에서 얼마요? 77점. 그래서 빼면 얼마예요? 0.582g. 그리고요. 얘는 ATM이고. 그리고 나서 기체 상수는 0.082 뭐요? ATM 리터 퍼 몰 K가 되고 온도가 몇 도래요 지금? 이거 실험할 때 온도 몇 도래요? 100도씨면 얼마 쓰셔야 돼요? 373K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얘네 분자량 계산하면 이 기체는 분자량이 84.4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208페이지 가시면 기체 혼합물 내에 각 기체의 분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체들이 서로 간에 어떤 식의 부분 압력을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좀 보세요. 기체는 어떤 비율로든지 균일하게 섞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액을 형성한다는 건 완전히 다 섞여서 균일 혼합물이 된다는 얘기고, 혼합물 내의 각 기체는 마치 하나의 기체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저게 기체의 분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체의 분압이라는 건 제가 이만한 통 안에다가 질소기체를 좀 집어넣고 아르곤기체를 좀 집어넣었어요. 근데 전체의 압력을 측정하니까 오기압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지금 질소기체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내고요. 아르곤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내요. 그럼 질소기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 질소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벽을 어떻게 해요? 퉁퉁 치지. 압력의 정의가 뭔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뭐요? 힘이요. 그럼 여기서 힘은 왜 생기겠어요? 얘가 와서 뭐 하니까? 충돌하니까. 이때 질소기체도 전체 공간에 다 퍼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나누어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공간에 다 점유하고 있고, 아르곤 기체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다 퍼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벽을 이렇게 퉁퉁 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질소기체만의 압력을 측정했더니 2기압이래요. 전체 압력이 5기압이야. 그럼 아르곤만의 압력은 얼마라고 아실 수 있어요? 3기압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혼합물 내의 각 기체는 마치 뭐만 있는 것처럼 하나의 기체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질소는 질소대로 따로 놀고 아르곤은 아르곤대로 따로 놀기 때문에 각각 2, 3 하면 전체 합해서 뭐 5. 왜? 전체 나는 그 두 개가 다 부딪히는 게 다 측정이 될 테니까. 그럼 얘네를 가지고 보세요. P 전체 압력은 V분의 N 전체 몰수에다가 RT가 곱해지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P 질소의 압력은요? 질소의 부피도 이거 전체 통의 부피를 V라고 치면 질소의 부피도 뭐예요? V분의 N 뭐예요? 질소의 몰수. 거기다 RT가 되겠죠. 그 다음에 P 누구는? 아르곤은 뭐분의? 전체 부피분의 N 아르곤의 몰수. 거기다 R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전체의 요 압력, 요 값은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는 값이에요? 더한 값과 같아요. 그래서 나오지. 뭐가? N 누구는? 전체의 몰수는 N 누구의? 질소의 몰수하고 N 누구의? 아르곤의 몰수가 어떻게 된 거다? 더해진 값이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각각의 몰수를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가지고도 몰수를 유추하는 게 가능하고 몰수를 가지고 압력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챕터 13에 가면요.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뭐 이런 거 배우실 거거든요. 그런 거 하실 때 나오는 법칙이 액체, 용매에서 액이 되면, 즉 혼합물이 되면 그때 그 증기들이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고 걔네들이 날아가는 정도가 많이 날아간다, 덜 날아간다 이런 걸 배우세요. 그때 나오는 법칙이 라우레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 라우레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섞여 있는 액체들이 각각 어떠한 비율로 섞여 있느냐, 즉 몰 분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몰 분율이란 여기에서 X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저기 표현법 자체가 XN2. 그럼 누구의 몰 분율이요? 질소의 몰 분율.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슨 몰수 중에? 전체 몰수 중에 누구만의 몰수? 질소만의 몰수. 이게 질소의 몰 분율이 되는 거예요. X 아르곤은 누구의 몰 분율? 아르곤의 몰 분율. 그럼 뭐 분의? 전체 몰수분의 누구만의 몰수? 아르곤만의 몰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각각의 몰 분율을 더하면, 즉 N2와 아르곤 하면 얼마가 될 것이다. 얘는 얼마일까? 1이겠지. 그러니까 몰 분율들은 각각 혼합 기체들의 몰 분율을 다 더하면 항상 얼마 값이 돼야 된다? 1값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이 208페이지에 있어요. 기체 혼합물 내의 각 기체의 분합, 네 번째 줄이요. 기체는 어느 비율로든지 균일하게 섞인다. 뭘 형성한다? 용액을 형성한다. 그 밑에 혼합물 내의 각 기체는 마치 하나의 기체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시라고요. 얘네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 진짜 이렇구나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돌턴의 무슨 법칙? 분합 법칙. 네 번째 줄. 혼합물 내의 각 기체는 혼합물의 전체 압력에 대한 부분 압력을 나타내며 이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압력. 그러니까 그냥 섞었을 때 바로 바깥에 드러나는 압력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줄. 반응하지 않은 기체들의 혼합물에서 전체 압력은 각 기체들의 부분 압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합하래요. 그래서 다 더하면 된다는 게 식 5.11이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서 네 줄 내려오시면 각 기체는 전체 부피가 어떻대요? 같대요. 각 기체는 같은 전체 부피를 차지하며 같은 온도이므로 각 기체의 압력은 단지 그 양 N에만 의존한다.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P 전체는 V분의 N 전체 곱하기 RT. 여기에서 N 전체는 뭐다? N2의 몰수랑 이 책에서는 지금
아르곤 대신에 수소를 예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H2의 몰수를 더한 거다. 밑에 줄이요. 혼합물 내의 각 성분은 혼합물 내의 전체 몰수의 분율만큼 기여를 하며 이를 그 성분의 몰 분율이라 한다. 그 줄 제일 끝에요. 혼합물 내의 모든 성분들의 몰 분율의 합은 얼마다? 1이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첫 번째 식이 뭐예요? N2의 무슨 율? 몰 분율. 그래서 전체 몰수분의 N2만의 몰수라고 나오죠. 만일 전체 압력이 전체 몰수에 기인한다면 기체 A의 분압은 전체 압력에 A의 몰 분율인 XA를 곱한 값이다. 식 5.12. 그래서 몰 분율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면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쉬워서요. 높은 고도에서 근육이 흡수하는 산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이제 대기를 만든 거예요. 79%의 질소, 17몰%의 산소, 그다음에 4몰%의 누구래요? 산소는 산소인데 원자량 18짜리로 되어 있는 동위원소 산소를 가지고 만든 거죠. 높은 고도의 조건에 맞도록 전체 압력은 0.75 atm으로 했어요. 혼합물 내에 원자량 18짜리, 즉 동위원소 산소의 몰 분율과 분압을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몰 분율은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몰수분의 물질만의 몰수이기 때문에 뒤에 퍼센트다 이런 얘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몰 분율은 소수 그 자체로 나와야 돼요. 전체가 다 합하면 몇이에요? 100이요. 그중에 원자량 18짜리 산소는 몇 개 있어요? 4개. 그러면 저거의 몰 분율은 얼마예요? 0.04. 이게 몰 분율이에요. 몰 분율 얘기할 때는 퍼센트 이런 거 붙이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밑에 분압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이 얼만데? 0.75 기압이라며. 근데 거기에 몰 분율이 얼마니까? 0.04니까. 그래서 계산하니까 0.03 atm이라고 나온다고. 되셨죠? 그 밑에 기체의 수상포집. 여기는 앞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수상포집에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이게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하실 실험이에요. 아, 다음 주에 이론이구나. 그 다음 주에 할 실험 4번이 이거예요. 실험 4번 이거 할 때 잘 보세요. 실험 4번 할 때 뭘 보셔야 되느냐. 얘네를요. 여기에 고체 넣거든요. 고체를 넣고 나서 그 고체를 뭐로 가열해요? 이렇게 가스불로 가열해요. 근데 이런 가스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험에 쓰실 건 뭐? 부탄가스 통 있죠? 그 통에다 위에다 토치 붙여서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식해갖고 그냥 가열하셔야 돼요. 조별로 다 있어요. 여태까지는 별로 사고가 나지 않았으나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그날 여학생들, 머리 긴 여학생들은 가능한 머리 묶고 오세요. 아셨죠? 머리카락 한두 개라도 타지 않게. 이게 잘못해갖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툭 하는데 옆에서 그거 하면 실제로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여기에서 보세요. 기본은 여기 안에 기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체가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수상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상해서 이렇게 포집을 하면 그 기체가 방울이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와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체를 모아야 돼요? 실험이 딱 끝났다 완결됐다 언제까지로 보는 거예요? 이 보글보글 하는 이 얘네가 이때 물이 내려가는 수면이 어디랑 맞아질 때까지? 옆에 있는 이 수면이랑 어떻게 될 때까지? 맞아질 때까지. 왜? 그 두 개의 수면이 맞아야 결국 뭐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맞아야만 이 기압과 여기 있는 기체의 기압이 어떻다는 얘기니까. 같다는 얘기니까. 문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이 단순히 내가 구한 그 기체가 아니다 이거지. 왜? 난 지금 뭐에서 했어? 물 속에서 했죠. 그럼 모든 물은 그 온도에 날아가는 뭐가 있어요?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압력이 외부 기압 1기압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중에 내가 실제로 발생시킨 기체의 압력은 여기에 뭐가 더해진 게 물이 나타내는 수증기의 증기압이 더해진 게 이 전체 압력이랑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래서 이때는 물의 온도를 측정해서 그 물의 온도에 따른 뭘 빼줘야 된다. 증기압을 빼줘야 내가 원하는 실제 이 기체의 압력이 된다 이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209페이지요. 첫 번째 줄, 기체가 물과 접촉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물이 기체 안으로 기화된다. 기체와 혼합된 수증기는 전체 압력에 증기압이라 불리는 만큼 기여하는데 증기압은 물의 온도에만 의존한다. 세 줄 내려가세요. 기체상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 5.2에서와 같은 목록으로부터 적절한 물의 증기압을 찾아 전체 기체 압력에서 이를 빼서 기체상 생성물의 분압을 구한다.
그래서 알고 있는 V와 T로부터 뭐의 양을 계산한다? 생성물의 양을 계산한다. 얘 보시죠. 아세틸렌. 아세틸렌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뭐요?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 탄소화합물 기억하시죠? 포화탄화수소 이름은 뭐예요? 알카인.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불포화탄화수소는 알켄. 삼중결합이 하나 있는 불포화탄화수소는 알카인.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의 원래 이름은 뭐가 돼야 하지만 에타인이 돼야 되지만 우리는 쟤를 뭐로 더 많이 부른다? 아세틸렌이라는 관용명으로 많이 부른다. 용접 시에 중요한 연료이다. 왜 그렇다? 아세틸렌이 산소랑 결합하면 나오는 불꽃의 온도는 몇 도다? 태양이 몇 도예요? 태양 몇 도라 그래요? 태양 몇 온도? 6000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아세틸렌이 산소랑 결합해서 나오는 그 불꽃의 온도가 3000도예요. 얘가 엄청난 온도예요. 그러니까 용접을 하지. 용접은 뭔데? 쇠를 그 순간 녹여갖고 그렇게 애들 붙였다 떨어뜨렸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접 불꽃 있는 데는 웬만하면 옆에서 보는 거 해야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아세틸렌 가지고 봤을 때 물에서 포집된 아세틸렌 기체 시료에 대해서 전체 기체 압력이 얼마고 738토르, 부피가 523, 기체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 나왔어요. 몇 그램의 아세틸렌이 생기겠네요. 공식 뭐 써야 될까요? 공식 뭐 써야 돼요? 일단 기체잖아. 그럼 무조건 공식 뭐 써야 돼요? PV는 nRT. 그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그램이냐 그랬으니까 무슨 수를 구해서 몰 수를 구해서 얘네 분자량을 곱하면 되겠구나. 나 그렇게 안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몰 수는 뭐 분의 뭔데? 분자량 분의 현재 뭐요? 질량이요.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분자량이야? 현재 질량이야? 몇 그램이 생기겠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뭐예요? 현재 질량 물어본 거지. 얘 물어본 거예요, 얘. 아세틸렌이라고 줬잖아. C2H2라고. 그러면 분자식을 줬다는 건 뭘 줬다는 뜻이에요? 분자량을 줬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압력은 얼마요? 압력은 760분의 738 해놓으면 맞아요, 틀려요? 다 틀렸다고 끝나겠죠. 왜? 빼기 21. 왜? 738은 전체 기체의 압력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를 빼줘야 되니까? 물의 증기압을 빼줘야 되니까. 이거 ATM. 그 다음에 부피는 얼마? 0.523리터. 그 다음에 얘 분자량은 얼만데? C2H2니까 26g/몰. 위에는요. 이게 몇 g이지? 나 이거 구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체 상수는 0.082 atm 리터 per 몰 K. 그 다음에 누구요? 온도는? 온도 몇 도래요? 온도는 몇 K요? 300K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공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얼마요? 온도가 얼마요? 300 아니에요? 얘네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덧셈 뺄셈을 헷갈려. 얘네 ATM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리터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KK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여기에 있는 몰은 분모에 있었는데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분자로. 여기 분모랑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뭐만 나와야 돼요? 그램만 나와야 되죠. 얘가 몇 그램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가 나온다고요? 0.529g이요.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예제 11번을 보시면 구리는 폴리에틸렌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에틸렌에 불순물로 들어있는 산소랑 반응한다. 뭐 다 필요 없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스텝 1은 뭔데? 반응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응식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지금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가열된 누구로?
수소로 산화구리 2를 환원시켜서 순수한 금속, 이땐 뭐겠어? 구리랑 뭐를, H2O를 생성하면서, 그죠? 구리가 회수된다 그랬잖아요. 765토루 225도씨에서 35.5g의 산화구리를 환원시키는 데 필요한 누구의 부피? 수소의 부피. 스텝 1, 반응식 만들어라. 어떻게? 누가? CU2O예요? 그냥 CU5예요? 그냥 CU5요. 왜? 저기에 있는 로마자 2는 무슨 뜻이다? 몇 플러스다? 구리가 2 플러스다. 산소는 2 마이너스니까. 얘랑 누가 만난다? 수소 기체가 만난다. 그럼 뭐가 생긴다? 순수한 구리랑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H2O. 높은 온도에서 반응했으니까 H2O는 수증기일 것이다. 이러고 나서 나는 앞에 개수를 맞추려고 자리를 막 띄워놨다. 근데 문제는 개수 맞출 거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이게 반응식의 완결이다. 그죠? 뭐래요? 35.5g의 산화구리를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수소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얘가 몇 몰인지 찾아야죠. 이거 원자량 16, 이거 원자량 64. 그래서 얘네는 화학식량이 80이거든요. 80g/몰로 나눠요. 그럼 이게 누구의 몰수가 나와요? 산화구리의 몰수. 산화구리의 몰수와 수소의 몰수는 같다 다르다? 완전히 같다. 지금 수소도 똑같다. 왜? 1대 1이니까. 그럼 수소에 뭐 물어봤어요? 부피. 부피 V는 뭐 분의? P분의 nRT. N 대신에 뭐 쓰면 된다? 얘 들어가면 되죠. 압력은 얼만데요? 압력 얼마래? 765토르. 765토르면 나누기 얼마? 760해서 ATM으로 바꿔야 되죠. 온도. 그 다음에 기체 상수. 계산하면 18.1리터의 수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예제 5.12요. 알칼리 금속은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거 하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알칼리 금속은 할로젠이랑 반응해서 이온성 금속 할로젠 화물을 만든대요. 염소가 포타슘이랑 반응해서 염화 포타슘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단 반응식부터 쓰셔야 되죠. 포타슘, 염소가 만나서 뭘 만든다고? 염화 포타슘. 염소는 자연계에서 Cl2 상태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얘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얘도 몇 개? 2개. 이렇게요. 이제 반응식은 맞아졌어요. 근데 얘가 몇 그램 있다 그랬냐면 17.0g 있다 그랬고요. 얘는 얼마 있다 그랬어요? 얘는 5.25리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기체잖아요. 기체는 부피가 주어질 때 항상 뭐랑 뭐가 주어져야 돼요? 압력과 온도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0.95 atm 293K라고 얘기해 줬어요. 챕터 3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화학 반응식을 줬을 때 반응물의 양을 다 주면 이건 어떻다? 귀찮은 문제다. 이게 골치 아픈 문제다. 왜? 왜 반응물의 양을 다 주면 귀찮을까? 뭘 찾으란 얘기니까? 여기에서 한계 반응물을 찾으란 얘기니까.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문제를 구해낼 수 있으니까. 실제 생성물의 양을.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K의 무슨 양으로? 원자량으로. K의 원자량은 39g/몰이거든요. 그래서 K의 원자량으로 얘를 나누면 이게 0.435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PV = nRT로 계산을 하면 얘네는 얼마가 나오냐면 0.207몰이 나와요. 이렇게 각각의 몰수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몇 대 몇? 2대 1.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물이겠어요? 네, 얘가 더 작죠. 이거 2배 해봤자 0.414니까 얘보다 더 작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찾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2대 1대 2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몇 몰 나온다? 0.414몰이 나온다는 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답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염화 포타슘에 뭘 물어봤어요? 질량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쟤네 화학식량을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 가시죠? 네. 항상 반응물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주어지는 경우라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분자 운동론, 기체 행동의 모형. 여기는요.
뭐를 얘기할 거냐면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보세요. 입자의 부피라는 건 기체들이요. 우리가 PV =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체를 만들어내게 된 과정이 뭐냐? 기체는 1번 각 입자들의 부피가 없다 이거죠. 질량만 가진 점이다. 그래서 각 입자들의 부피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고, 두 번째 기체 입자들은 지속적이고 무작위적이고 계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고, 세 번째는 기체 입자들이 충돌을 할 때 완전한 탄성 충돌이라서 그래서 얘네는 전체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질소를 가지고요. 그냥 똑같은 질소야. 똑같은 질소 기체 1몰을 가지고 온도만 다르게 해서 본 거예요. 온도만 다르게 해서 봤을 때 평균 또는 대표값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모든 값을 다 더해서 나눈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때의 그 상태를 대표하는 값들이 있는데 화학에서는 보통 그런 대표값이 속력일 경우라면 가장 잦은 속력을 얘기해요. 가장 잦다는 건 말 그대로 이 1몰의 질소 기체를 구성하는 그 각각의 입자들 중에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속력, 이걸 가장 잦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이렇게 가장 잦은 속력들이 나타날 때 온도가 273K에서는 가장 잦은 속력이 작아요. 그 다음에 속력이 작은 쪽에 애들이 주로 많이 몰려있는 걸 보신단 말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 그래프 자체로 옆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잦은 속력은 당연히 훨씬 빨라지지만 더 애들이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지면서 더 높은 속력을 갖고 있는 애들도 굉장히 비율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온도가 더 높아지면 가장 잦은 속력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질소뿐만 아니고 수소로 하던 산소로 하던 아르곤으로 하던 다 똑같은 형태의 유형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디에 도달시키느냐, 214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이러한 밑에서 세 번째 줄, 곡선은 고온으로 갈수록 평평해지고 넓어진다. 특히 가장 잦은 속력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함에 유의하라. 이러한 증가는 가장 잦은 속력을 내포하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가설 3으로부터 나타나는 속도 분포에 근거한 주요한 결론은 주어진 온도에서 모든 기체들은 같은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체 법칙들을요, 분자적으로 설명하면 압력은 왜 생기느냐? 압력은 일정 면적에 작용하는 뭐예요? 힘이죠. 힘이 작용하는 걸 기체 입자에서 보면 기체들이 어떻게 되니까? 충돌하니까 힘이 생긴다는 거고, 기체들이 충돌하는 건 결국 분자 개수가 많으면 충돌을 많이 할 거다라는 얘기죠. 보일의 법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압력이 있었는데 얘를 압력을 확 증가시켜 준다는 건 갑자기 부피를 확 줄인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부피가 확 줄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애들은 원래 하던 운동의 패턴이 있는데 부피가 줄었어. 그럼 부딪히는 횟수가 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지. 그래서 더 높은 압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돌턴의 분화 법칙도 A하고 B를 섞으면 분자 개수 많아지니까 충돌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전체 압력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거다. 샤를의 법칙은 좀 전에 보신 이 그래프처럼 온도가 증가할 때 가장 잦은 속력은 온도에 따라 자꾸 늘어나니까 속력이 빨라져. 그럼 애들이 당연히 부딪히는 충돌 횟수도 어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세죠. 근데 그 압력이 세지는 것만큼 옆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다 보니까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보가드로는 아까 돌턴과 비슷하게 분자를 추가하면 충돌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러한 얘기들이 215페이지 기체 법칙의 분자적 관점. 여기는요, 그 기체 법칙의 분자적 관점부터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림 5.18 있잖아요. 그 위에까지가 이 내용들이 쭉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표시해 놓으세요. 전체를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아, 이렇게 기체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시잖아요. A라는 기체가 있어요. B라는 기체가 있어요. 지금 얘네 두 개는 온도가 동일해요. 온도 동일한 곳에 A 기체를 놓고 B 기체를 놨어요.
A 기체 한 개요. 기체 입자 한 개의 질량은 MA고 얘 온도 중에 대표값이 VA예요. 가장 잦은 속력이. B 기체 여기에서 입자 하나를 꺼내요. 입자 하나 꺼내면 얘 질량은 MB이고 얘의 대표 속도도 VB예요. 그럼 운동에너지라고 여러분이 배우신 거 있잖아요. 운동에너지는 보세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그건 무슨 입장으로 본 운동에너지예요? 뭐의 관점에서 본? 입자 하나의 질량과 속도에 따른 운동으로 본 운동에너지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얘도요. 운동에너지는 뭐예요? 2분의 1 mb vb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나오잖아요. 좀 전에 여러분이 보신 이 그래프에 의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잦은 속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온도에 따라 결정되고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애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 커지더라. 그 온도와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똑똑한 물리학자가 볼츠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애들이 운동도 어떻게 되더라? 그만큼 운동 자체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더라. 그래서 그 볼츠만이 나타낸 운동 에너지를 온도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온도의 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게 혹시 그 식 들어보셨어요? 2분의 3 KT를 들으셨어요? 2분의 3 RT를 들으셨어요? KT를 더 많이 들으셨어요? 네, 그럼 이거예요. 얘가 2분의 3 KT. 이때 K는 KB예요. 무슨 상수? 볼츠만 상수요. 볼츠만이 나타낸 입자 하나의 운동을 나타내는 상수가 KB, 즉 볼츠만 상수예요. 온도들이 같으면 얘네 세 개는 다 어때요? 다 같잖아. 같은 온도라 그랬잖아. 얘는 입자 자체의 운동으로 본 거고 얘는 뭐로 본 거고? 온도로 본 거고. 온도가 같으면 얘네가 다 같다니까. 이해 가시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화학에서 우리가 보는 건 입자 하나를 가지고 봐요? 입자 1몰을 가지고 봐요? 우리는 입자 1몰 가지고 봐요. 왜? 입자 하나는 사이즈가 너무 작고 질량도 너무 작아서 우리가 측정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입자를 얘는 한 개를 기준으로 본 거고요. 입자를 입자 1몰개를 기준으로 가려면 여기서 일로 올 때 뭐가 곱해지면 될까요? 네,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가 곱해지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얘는 지금 몇 개라 그랬어? 하나. 하나의 질량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곱해지면 얘는 무슨 질량이 될까요? 입자 몇 몰의 질량이에요? 1몰의 질량.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분자량, 몰 질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뀌어요. 어떻게? 2분의 1 m 몰 질량으로 바뀌어요. 이제 분자량으로. VA의 제곱. 이거는 여기요. 볼츠만 상수에 뭐가 곱해져요? 볼츠만 상수에 이거는 입자 한 개의 운동. 독립된 입자의 한 개의 운동에 아보가드로 수가 곱해진 이 값이 뭐라 그랬죠? 제가? 기체 상수라고. 초반에 여러분한테 이거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기체 상수는 액이든 뭐든 간에 묽은 용액, 삼투압 얘기라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묽은 용액에서 나오든 뭐에서 나오든 기체 상수는 기체에만 국한됐다 아니다. 아니다. 모든 종류의 독립된 입자들의 운동을 기술할 땐 기체 상수가 언제나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어요? 2분의 3 뭐요? 그래서 이게 RT로 바뀌어요. 2분의 3 RT로 이걸 배우신 학생들이라면 1몰을 기준으로 아예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뭐로 가요? 2분의 1 MB, B의 분자량, VB의 제곱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나왔지. 뭐가? VB 속도분의 VA의 속도는 뭐 된다? 루트 뭐? 얘하고 얘가 같다며. 어떻게 돼요? MA분의 MB. 어떻게 배우셨어요? 기체들이 움직이는 속도의 비율은 분자량의 제곱근의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다. 무거운 애가 천천히 움직인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입자들의 움직임을 뭐해? 온도에 대한 에너지로 판단해서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가죠. 어떻게? 어떻게 더 가요? 분자량만큼 있어요. 0도씨 1기압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몇 몰 있겠어요? 분자량 1몰 있다는 얘기죠? 얘 부피가 얼마예요? 22.4리터야. A 기체든 B 기체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분자량의 비율은 바로 뭐로 가도 상관없어요? 밀도의 비율로 가도 상관없죠. 여기에서 두 개의 기체를 섞었을 때 걔네들이 확산되는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무슨 법칙이 나와요?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 나와요. 217페이지.
빛의 속도로 줄치고 갈 테니까. 네. 217페이지 그러니까 네 번째 줄 밑에 식 2K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찾으셨죠? 그 밑에 줄 제일 끝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면 무거운 물체가 더 어떻게 돼야 된대요? 느리게 움직여야 된대요. 그 밑에 그래프 있고 그래프 밑에 세 번째 줄 분자들의 높은 가장 잦은 속력을 가지고 수소는 산소에 비해 더 자주 용기 벽과 충돌하지만 낮은 질량은 어떻게 된다? 각 충돌이 더 작은 힘을 갖는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주어진 온도에서 수소와 산소의 동일 몰 시료, 즉 입자의 개수만 어떠면? 같으면 압력이 어떻고? 같고 따라서 평균적으로 분자들이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벽과 충돌하기 때문에 부피도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 밑에 온도의 의미는 다섯 번째 줄의 식 2K는 2분의 3 R 나누기 NA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온도잖아요. 밑에 줄 여기서 R은 뭐고? 기체 상수, NA는 뭐? 아보가드로 수. 이 식은 온도가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측정이라는 중요한 점을 나타낸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이때 속력 자체를 측정할 때요. 이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속력 있잖아요. 얘네 가지고 속력 VA는 어떻게 측정할 수도 있어요? 2 나눠지잖아. 루트 뭐분의 MA분의 뭐요? 3RT죠. 이때 R은 뭐 써야 되게요? 이때는 8.314 써야 돼요. 여기는 지금 압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8.314를 써서 줄로 나와야만 그걸 나중에 속력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21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식 뭐 있어요? 5.13 위에 두 줄 올라가세요. V제곱, 이 책은 V를 U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U 제곱의 제곱근은 근평균 제곱 속력 또는 RMS 속력, 이게 가장 잦은 속력이란 뜻이에요. 이 속력으로 움직이는 분자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식 5.13에 네모해 놓으시고 밑에 줄 R은 얼마 써야 된다? 8.314 써야 된다. 밑에 분출과 확산 첫 번째 줄 기체가 용기로부터 미세한 구멍을 통하여 진공으로 빠져나오는 과정,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분출. 세 줄 내려가세요. 그레이엄의 분출 법칙은 뭔데? 밑에 줄 기체의 분출 속도는 몰 질량의 제곱근에 어떻다? 반비례한다. 제일 밑에 식 5.14 속도 B분의 속도 A는 루트 MA분의 루트 MB 그리고 그 옆에 또 루트 전체 해놓고 MA, MB라고 돼 있죠. 그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루트는 그 MAMB는 뭐예요? DA, DB.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MAMB가 아니고 DA, DB요. 이해하시죠?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요.